이곳은 한강변 벤치입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이곳에 앉아 일몰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에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 혹시 누구세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호예요, 연희 씨. 당신 남편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남편?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 말을 할 때의 그녀 표정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1975년 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그날의 햇살까지도요. 그녀가 문학 전집을 읽고 있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그때 그녀가 보여준 수줍은 미소를 결혼식 날 그녀가 흘린 기쁨의 눈물을 딸 민서를 낳던 날 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모든 것을 말입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도, 중년의 고단함도, 그리고 이제 노년의 외로움도 함께 나누어 왔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차를 끓여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연희야, 차 좀 마셔. 그녀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 똑같아서 잠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을 때 현실로 돌아왔죠. 저기 사진 속 여자가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연희야. 그 사진은 우리 결혼 25주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저예요? 참 예쁘네요. 저도 저런 때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20살의 당신도, 30살의 당신도, 50살의 당신도,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딸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제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셨다고 말해야 할까요? 민서는 예상했던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아빠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이야기 그만하자. 요양원.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낯선 곳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민서는 모르겠죠. 물론 딸의 걱정도 이해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는 민서에게는 저희 부부가 걱정거리일 뿐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연희가 잠든 후 저는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들 속에서 젊은 날의 우리가 웃고 있었죠. 첫 데이트를 했던 포항 바닷가에서, 프러포즈를 했던 남산타워에서,
결혼식을 올린 작은 교회 앞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가 멈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그녀가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그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고 싶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우리 마지막 여행 한번 떠날까? 마침 잠에서 깬 그녀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여행? 좋아요. 어디로 가요? 우리 처음 만났던 곳들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이라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 장소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의 흔적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되살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서가 걱정스런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저는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며칠만 다녀올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여행을 갔었잖니. 그때처럼 조심히 다녀올게. 연희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포항이에요. 우리 처음 바다 보러 갔던 곳. 바다. 좋아해요, 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20살의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특별한 것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드레스였어요. 40년 전 그 드레스를 입고 저와 결혼 서약을 했던 그 소중한 드레스 말입니다. 왜 그것을 챙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어요. 연희는 그 노래에 맞춰 작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50년 전 노래는 완벽하게 기억하다니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듣던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그 누군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대학생 때 우리가 자주 가던 다방에서 이 노래가 항상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좋은 노래조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 똑같아서 잠시나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자꾸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옳은 선택일까요? 혹시 그녀에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포항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푸른 물결은 변함없이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했습니다.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맞아요. 40년 전에 처음 함께 왔었죠. 그녀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40년?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때 당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뭔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떨렸어요. 그 순간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여행이 그녀의 기억을 되돌려 줄까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시원해요라며 웃는 모습이 20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녀가 조개 껍질을 주우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예뻐요. 집에 가져가요. 그래요, 가져가요. 저는 그녀가 줍는 조개 껍질을 하나하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언제 다시 그녀의 이런 웃음을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사진 찍어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치는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셀프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가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웃어요, 연희 씨.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금의 그녀도 과거의 그녀도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젊은 시절 자주 갔던 작은 찻집을 찾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사장님은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많이 달라져 있었죠. 연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가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여기서 커피를 마셔야 해요. 그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잊혀지는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가 말하고 그녀가 듣는 형태였지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도서관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있었어요. 파우스트요? 어려운 책이네요. 그래도 당신은 재미있어 했어요. 문학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랬군요. 지금도 책을 좋아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읽으세요.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은 같은 페이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계신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로 다시 나가서 일몰을 바라보았어요.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예뻐요. 그래요, 정말 예뻐요. 저는 하늘이 아니라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묵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한 후 방으로 돌아왔는데 연희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연희야,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저랑 같은 방에 있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준호예요. 당신 남편. 그녀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몰라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연희야, 위험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텔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이고 하얀 카디건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 오랜 친구 하진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하진아? 내가 여기 왜? 병원 봉사활동 갔다가 소식 들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걱정이 되어서 바로 왔어. 하진의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금방 찾을 거야. 연희 씨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봐.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기차역이었어요. 연희의 고향이 이 근처였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이 기차역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곧장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사 앞 벤치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연희는 멍하게 앉아서 빈 기찻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고향 같아요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추우시죠? 제 재킷을 벗어서 그녀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친절하시네요. 친절한 사람이라니.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르다니. 하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어. 그녀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전해질까요? 모텔로 돌아가는 길, 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돼, 준호야.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진아, 사랑한다는 건 기억하는 게 아니야. 함께 있는 거야.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다행히 잠들었지만 저는 계속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또 어디로 가버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방적인 것 같아도, 혼자만의 것 같아도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잤어요? 마치 어제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네, 잘 잤어요. 연희 씨도 잘 주무셨나요? 네, 꿈도 좋은 꿈 꿨어요. 어떤 꿈이었는데요? 누군가와 함께 바다를 걷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꿈에서만큼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까요. 하진은 서울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리고 기억해.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틀을 더 포항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연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오빠로, 어떤 때는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새롭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 씨. 저는 준호예요. 그리고 매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항상 수줍게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그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젊은 시절 결혼식을 올렸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40년 전 그 자리에 서니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교회는 예전보다 낡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추억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연희는 교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예쁜 곳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에요. 결혼식? 그녀가 의아해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요? 우리 결혼식이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를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결혼식을 기억할 리 있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특별한 것을 꺼냈어요. 그녀의 웨딩드레스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입었던 그 하얀 드레스 말이에요.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입어 보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뻐요. 이거 제 거예요? 네, 당신 거예요. 드레스를 갈아입는 동안 저는 교회 밖에서 기다렸어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드레스를 입고 나온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그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25살의 신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회 안의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부 같아요. 맞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 이름을 불러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예전 같았거든요. 그녀의 눈 속에서 저를 알아보는 빛을 보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연희야. 저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결혼했나요? 네, 1978년 5월 21일이었어요. 그렇구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제단 앞에 서서 40년 전의 그 순간을 다시 느껴보았습니다. 비록 하객도 없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할게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하겠다고. 그녀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있을게요.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마당의 오래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연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왜 자꾸 깜빡깜빡해요?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 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삶이 제 기억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여기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서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따뜻한 감정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양복을 입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신혼부부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40년 전과 똑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뜨거웠다면 지금의 사랑은 깊고 성숙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내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다시 저를 잊어버릴 테고, 민서는 또다시 요양원을 권할 테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교회에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당신과 함께한 삶이 가슴에 새겨졌다고 말해준 그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민서가 마중 나왔습니다. 아빠,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다. 민서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희는 이미 저를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분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날 밤 민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어머니께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제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알겠다, 민서야. 좋은 곳으로 알아보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희는 서울 외곽의 전문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이었어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곳에 두고 오는 길,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2번씩은 꼭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알아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라며 간병사 뒤로 숨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떤 날은 3번씩도 갔어요.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진이 말했듯이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떤 날은 그녀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꽃을 보며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요. 정말 예쁘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연희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요.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연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 곁을 더욱 지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도서관에서 당신이 파우스트를 읽고 있었지.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우리 결혼식 날도 참 아름다웠어. 당신이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니까. 그럴 때면 그녀의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민서를 낳던 날도 기억나.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지만 민서를 처음 안았을 때 당신 얼굴은 천사 같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연희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제 이름이었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네, 연희야.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함께 해줘서. 그것이 그녀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젊은 시절 결혼식을 올렸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40년 전 그 자리에 서니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교회는 예전보다 낡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추억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연희는 교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예쁜 곳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에요. 결혼식? 그녀가 의아해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요? 우리 결혼식이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를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결혼식을 기억할 리 있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특별한 것을 꺼냈어요. 그녀의 웨딩드레스였습니다. 40년 전 그날 입었던 그 하얀 드레스 말이에요.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입어 보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뻐요. 이거 제 거예요? 네, 당신 거예요. 드레스를 갈아입는 동안 저는 교회 밖에서 기다렸어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드레스를 입고 나온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그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25살의 신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회 안의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부 같아요. 맞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 이름을 불러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예전 같았거든요. 그녀의 눈 속에서 저를 알아보는 빛을 보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연희야. 저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결혼했나요? 네, 1978년 5월 21일이었어요. 그렇구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제단 앞에 서서 40년 전의 그 순간을 다시 느껴보았습니다. 비록 하객도 없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할게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하겠다고. 그녀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있을게요.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마당의 오래된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연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왜 자꾸 깜빡깜빡해요?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 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삶이 제 기억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여기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서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따뜻한 감정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양복을 입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신혼부부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40년 전과 똑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뜨거웠다면 지금의 사랑은 깊고 성숙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내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다시 저를 잊어버릴 테고, 민서는 또다시 요양원을 권할 테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교회에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당신과 함께한 삶이 가슴에 새겨졌다고 말해준 그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민서가 마중 나왔습니다. 아빠,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다. 민서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희는 이미 저를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분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날 밤 민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어머니께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제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알겠다, 민서야. 좋은 곳으로 알아보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희는 서울 외곽의 전문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이었어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그곳에 두고 오는 길,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2번씩은 꼭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알아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라며 간병사 뒤로 숨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떤 날은 3번씩도 갔어요.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진이 말했듯이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떤 날은 그녀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꽃을 보며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요. 정말 예쁘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연희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요.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연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 곁을 더욱 지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도서관에서 당신이 파우스트를 읽고 있었지.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쥐어 주었어요. 우리 결혼식 날도 참 아름다웠어. 당신이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니까. 그럴 때면 그녀의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민서를 낳던 날도 기억나.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지만 민서를 처음 안았을 때 당신 얼굴은 천사 같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연희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제 이름이었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네, 연희야.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함께 해줘서. 그것이 그녀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전한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요. 지금 저는 한강변 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연희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교회에서 찍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날 여행에서 찍었던 마지막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연희가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삶이 제 기억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나도 그래, 연희야. 너를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함께 웃었던 모든 날들을, 함께 울었던 모든 밤들을 영원히 기억할게. 지금도 가끔 이 벤치에 나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그녀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랑을, 이 추억들을,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연희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사진을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해야겠어요. 혼자지만 그녀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추억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벤치에 나올 거예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요.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으니까요. 제 마음 속에서,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연희는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전한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요. 지금 저는 한강변 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연희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교회에서 찍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날 여행에서 찍었던 마지막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연희가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삶이 제 기억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나도 그래, 연희야. 너를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함께 웃었던 모든 날들을, 함께 울었던 모든 밤들을 영원히 기억할게. 지금도 가끔 이 벤치에 나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그녀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랑을, 이 추억들을,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연희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사진을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해야겠어요. 혼자지만 그녀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추억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벤치에 나올 거예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요.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으니까요. 제 마음 속에서,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